아니,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무단 결석에도 파일을 주니까, 아, 결석에도 그, 뭐, 집에서 그 공부하는 게 따라가겠던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다른 교육기관에서 다른 교육기관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필요하면 이제 이 영상도 지금 파일을 일부러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서 들을 수 있는데, 다른 교육기관에 이게 없어갖고 그냥 마이크로 그냥 휴대폰 마이크로 해서 녹취하고 사진 찍어서 계속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니까, 가서 듣는 거나 집에서 듣는 거나 똑같은데 왜 제가 나가서 들으냐고.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고 출석 일수가 예를 들어서 결석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탈락되잖아요. 탈락되면 이 교실에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 무슨 말 하면 예를 들어 중도 탈락을 했어. 결석이 우리는 몇 번까지 되죠? 네 번 돼요? 세 번 아니야? 네 번이에요? 아니, 네 번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번 결석을 했어요. 그럼 이 교실을 못 돌아요. 들어오면 부족행위예요. 탈락됐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내가 내 돈 내고 했는데 왜 못 들어오냐고. 근데 그거를 노동부에서는 뭔다? 탈락된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위배된 거다. 만약에 단속 나왔는데 그런 분 한 분 계셔가지고 잘못된다 그러면 이제 일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여튼 출석 문제는 막 이게 너무 막 신경이 너무 쓰이니까 저는 뭐 진짜 막 온 신경이 그쪽으로 다 가 있어요. 결석하시는 분들, 특히 무단으로 결석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뭐 그렇게 사람 일인데 그러니까 안 오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였어요. 30분이 되는데 7분 하셔 계셨나? 오늘 9시 30분 됐는데 7분인가 와 계셨어요. 17분 하셨는데 물론 미리 이제 못 오신다고 연락하신 분도 있긴 있는데 이런 날은 너무 쫄깃해요. 기분이 확 밖에 날씨는 정말 구름 한 점씩 정말 밖에 날씨인데 기분이 쫙 가라앉아. 저기압이 온 것처럼 확 가라앉아요. 혹시나 못 오실 일이 생기고 좀 많이 늦으실 것 같으면 미리 문자 한 통 살짝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덩치 큰 남자라 해서 마음이 안 다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이 더 많이 삐집니다. 제가 봤을 때 여자보다 남자들이 훨씬 많이 삐진 것 같아요. 저 자주 빼지니까 부탁드릴게요.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파트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소화를 하셔야지 나중에 갔을 때 힘들지가 않아요. 지금 안 보시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뒤에 가면 하루에 보는 양이 점점점 많아져.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온 걸 다 하네. 그때 가서 뭔가 손대서 다시 공부하려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할 때 하나하나 보시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상품을 매입하면 차압에 뭐라고 본다고요? 상품이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외상 매입했다. 그럼 차압에 상품 10만 원. 이라 본게하고요. 대별에 외상 매입금이 되는데 외상 매입금은 10만 원이 아니라 그랬죠. 얼마 된다고요? 11만 원 이렇게 본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11만 원. 만 원만큼 뭐 준 거냐? 만 원만큼 뭐 준 거라고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대신해서 지급한 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하면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구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얘를 사왔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든지 갖고 있다가 팔아야겠죠. 매출합니다. 매출하게 되면 회계처리 합니다. 어느 변에 대변에. 팔면 뭐라 보겠다? 상품 매출. 대변에 상품 매출. 10만 원 사왔으니까 나는 15만 원에 팔래요. 15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금은 역시 외상으로 팔았다 생각합시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 외상 매출금 얼마 받아야 돼요? 16만 5천 원을 받아야 돼요. 왜? 얼마만큼? 15만 원에 10%인 15,000원만큼 부가세를 대신 받는 거죠. 이거 뭐 한다고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래요. 매출하면 부가세를 대신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할 때는 부가세를 대신 주고요. 매출할 때는 부가세를 대신 받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시에
이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을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매입 세액이 뭐와 부가가치세 대금과 매출 세액이 뭐를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서로 상계 쌤쌤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면 결국은 차변에 뭐가 온다고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얼마 있다고요? 15,000원인데 이 15,0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뭐를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대금을 공제하고 공제라는 얘기는 빼고 부가가치세 개별의 부가가치세 대금을 얼마만큼? 많은 만큼을 공제하고 제가 공제하고는 말을 좀 쓰는데 왜냐하면 좀 더 나와요.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해야 되니까 이 돈을 말한다. 미지급 세금이에요. 해서 얼마만큼? 5,000원만큼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납부하는 날짜가 되면 이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죠. 되시겠나요? 요 틀 자체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요거 써드렸죠. 얘가 거의 부가세 처음부터 끝까지 답니다. 기본 과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나머지 것들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매출에 대한 걸 했고요. 오늘은 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매입의 과세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매입의 과세는요, 우리가 증빙하는 서류 중에서 무슨 서류?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뭐 했다? 수취했는 거에 대한 거래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 하면 뭐라고요? 매입 과세라고 일단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세금 계산서도 수취 받았는데 신용카드 매수증표도 받았어요. 두 개를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매입 과세를 해야 돼요? 매입의 카드 과세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매입의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법상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우선합니다.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는 다 과세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날짜 며칠 됐습니까? 11월 10일자부터 나옵니다. 조금씩 가볼게요. 좀 많으면 중간에 좀 잘라가겠습니다. 11월 10일자. 7월 10일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과 250만원, 세액 25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10월 4일날 계약금 20만원 지급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차량에 대해서 외상으로 했습니다. 유형은 다 뭐라고요? 매입의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의 과세고요. 자, 날짜 입력하시고 우리가 공급가액을 입력하겠죠. 입력하지 마세요. 지금 공급가액 얼마라고요? 250만원. 부가세액은 얼마 나온다고요? 25만원 알아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거래처를 맘모스라고 우리가 입력했겠죠. 입력하고 난 뒤에 전자에서만 한다. 전자 할 것이고, 그렇죠? 1번 전자 하고 난 뒤에 분계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 분계 뭐 할까요? 이 문제에서 분계를 뭘로 할까요? 까먹었어요. 혼합으로 하셔야 돼요. 혼합으로. 이거 분계를 혼합으로 하셔야 돼요. 자, 매수세액하고 크게 차이 없습니다. 자, 차별에 지금 여러분들 만약 하면 이거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분계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차별 매입세액이 뭐가 나옵니까?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나오겠죠. 얼마만큼? 25만원만큼. 그리고 차별 뭐가 나온다고요? 상품산리에서 상품에서 얼마? 25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다른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까지 다 해요. 그렇죠? 혼합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내가 해봅시다. 우리 해보면, 자, 일단 혼합을 했으니까 대별에, 자, 일단 주의할 거는 차별의 상품이 맞나 아닌가부터 보셔야 돼요. 상품 맞죠? 맞아요. 그럼 대별에 뭘로 갈까요? 계약금 10월 4일날 계약금 20만원 지급되었으면 해놨습니다. 계약금 주고 뭐라 그래요? 오케이, 선급금. 여러분 똑똑해서 계약금 주면 선급금 바로 생각나시면 적으면 돼요. 근데 이게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월 4일자 일반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선급금 얼마라고요? 20만원. 오케이, 해놨고요. 하고 나머지 뭐 했다고요? 외상으로 했어요. 그럼 뭐 뜬다고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입력해야겠죠. 굳이 이 금액을 지금 계산기 두드려서 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입니까? 자, 11월 11일자 갑니다. 11월 11일자.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수정전자생계에서 공급가액 마이너스 20만원, 세액 마이너스 2만원을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를 하기로 했다 였습니다. 자, 일단 이거 뭐한 겁니까? 매출액이 반문에서 환입 들어온 거죠. 자, 환입된 거니까 공급가액란을 입력할 때 공급가액에다가 어떻게 쓴다고요? 마이너스 20만원입니까? 20만원 음수로 입력하시면 돼요. 공급가액 마이너스 20만원. 부가세액은 알아서 나오죠. 얼마로? 마이너스 2만원으로. 거래소 당연히 맘못으로 입력하실 것이고, 맞습니까? 자, 그래갖고 뭐 전자로 갈 거고, 분개할 때 뭐 한다고요? 얘는 뭐로 한다? 외상으로 하겠죠. 외상으로. 그죠? 외상으로 해놓으면 분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차별을 일단 뭐가 나온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나오는데, 대급금이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만원 나와요. 마이너스 2만원. 그래, 상품을 사왔니? 하고 차별 상품 나오는데 상품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나와요. 대변에 외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변 뭐로 뜬다고요? 외상매입금에서 뭐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2만원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기억나시면 좋은 거예요. 기억나시면. 굳이 이걸 막 열심히 지금 따라서 적으셔도 되는데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왜? 어차피 찍어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큽니다. 아, 저렇게 되네. 저하고 하는데 같이 되네. 그 정도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자, 11월 12일자. 3104에서 영업부 승용차 5인승 998cc 수리하고 수익 지출이래요. 전자생기한서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5만원을 발급받았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매입에 과세가는 겁니다. 공급가액은 얼마? 50만원. 오케이.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액 얼마 나옵니까? 5만원. 알아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거래처는 3104 들어갈 거고요. 분계는 뭐예요? 분계는 항상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가 상품이냐 아니냐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얘는 대충 봐도 상품 아니죠? 맞나요? 혼합으로 갑니다. 혼합으로. 혼합입니다. 일단 매입의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차별에 뭐가 나온다고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나와요. 일단 무조건. 부가세 대급금. 얼마 나온다고요? 5만원 나오고요. 또 뭐 나온다고요? 얘들은 바보예요. 무조건 상품에서 생각해요. 차별 상품에서 얼마? 50만원 여기까지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가 이제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사왔는 물건이 상품이 맞냐 아니냐부터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사왔는 물건이 상품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영업부 승용차를 수리했는데 이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차량을 수리했는데 수익적 지출 처리해라. 이건 뭘로 처리한 겁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산회계나 FAT 2급책 교재 혹은 이 책에도 있습니다. 이 책 앞에 찾아가셔서 뭘 보여야 돼요? 유형 자산 단원에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 내용 보셔야 돼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무슨 말 붙습니까? 원상 회복. 수익적 지출. 그래서 수익 지출인데요. 자, 수익적 지출일 때는 항상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들은 뭘로 보자? 수익적 지출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혹은 뭘로 처리했다? 수선비라고 처리했던 겁니다. 됐나요? 자, 일단 차량 유지비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 가고 대변에는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결제할 예정이래요. 돈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로 간다고요? 미지급금으로 간다고요. 금액 얼마만큼? 55만원. 시험 치기 전에 가면 제가 코드 번호 외우라 소리를 정말 안 하는데 나중에 가서 자꾸 틀리시는 분들. 뭘 틀리냐? 얘를 자꾸 죽어라고 외상매금 쓰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생기면 그런 분한테 저는 얘기하면 코드 번호 외우세요. 코드 번호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3개만 외우세요.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보험, 253 미지급금. 그래서 뭐 나올 때마다 외상매입금을 생각하면 251이라 생각하면 251, 252, 253까지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그것도 그냥 쓱 가르쳐 주잖아요. 다음에 또 틀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한테 막 지랄해요.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부터 맞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조금 기분은 나쁘시더라도 뭐 한다고요? 저 틀리신 분한테 자꾸 물어봐. 대면 뭐 했어요? 대면 뭐 했어요? 외상 메이크업 미지급도 가야 되는데 대면 뭐 했어요? 몇 번 물어보면 나중에 얘기합니다. 저 외상 메이크업 안 했어요. 미지급 했어요. 그럼 눈만 딱 마시면 미지급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틀려요, 그분들. 혹시나 제가 그런 장난을 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3일차.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에다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거래 입력을 생략한다. 자, 여러분들 펜 하나 들고 짝대기 하나 끕시다. 뭘 꺼느냐?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줄 좀 꺼주세요.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끄라 하니까 막 볼펜을 끄면 볼펜을 막 이렇게 칠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칠하지 마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 거래 입력 생략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돈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예요. 안 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여기서 계속 붕괴하는데 보통 예금을 계속 붕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껐습니다. 그죠? 자,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지금 세금 계산서가 있다 없다. 문제 지문 자체에서 없어요. 그래서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청구서의 하단부 KT 서대문 지정돼 있죠. 그 위에 한번 봅시다. 조명 글자. 이 청구서는 부가가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서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보이십니까? 얘가 있으니까 이게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봅니다. 자, 내용 볼게요. 공급가액 얼마예요? 15만 5,400원. 15만 5,400원을 입력하면 알아서 부가가치세 얼마? 15,540원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하고, 거래처 당연히 KT겠죠. 그죠? 입력하고, 분계는 뭐 할까요? 분계는 사왔는 게 상품이 아니니까 뭘 간다? 혼합으로 가는 거, 혼합으로.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컴퓨터는 바보. 자, 사업에 뭐 나온다고요? 부가가치세 대금금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15,540원만큼 나오고요. 이 바보는 무조건 매입했다면 무조건 상품 사온 자래요. 자, 상품 15만 5,4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고쳐줘야겠죠? 얘야,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인데 상품 사온 거 아니야. 그죠? 상품 사온 게 얘 뭐라고요? 오케이, 통신비로 수정해야지. 통신비. 그리고 납부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거래 입력을 생략한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안 줬으니까 대변 뭐로 쓸까요? 오케이, 미지급급. 얘 때문에 253을 외우자고 저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51, 252, 253을 외우자는 얘기. 됐습니까? 하시겠나요? 자, 다음 내용 뭐 나옵니까? 매입에 면세 나옵니까? 자, 우리가 매입 과세일 때는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란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매입 과세는 맞나요? 그러면 매입 면세에는 뭐 나오느냐? 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나와요. 계산서 수취분. 지난 시간에 매출할 때 매출의 면세가 계산서를 교부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냐 계산서냐 지난 시간에 요거 끝 같아요. 세금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가 과세를 쳐야 되고요. 계산서란 말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면세로 갑니다. 뒤에 이론적인 공부를 하시면서 면세에 어떤 것이 있느냐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크게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1차 농축수 임산물 맞습니까? 이런 것들 미가공식료품 우리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거. 버스는 면세예요. 근데 택시는 부가세부터예요. 과세예요. 면세 우리 해봤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습니다. 면제하는 거예요. 역진성이라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역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역진성이라 얘기해요. 왜 이런 말 쓰느냐? 역진성을 왜 완화시켜야 되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 부가가치세율은 똑같이 단일세율이죠. 10%입니다.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부가세 10% 내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똑같이 1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거에 쓰는 소비도 똑같이 10% 된다면 이 금액이 맞냐는 거지. 안 맞죠. 100만 배의 차이가 나는데 1억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배의 차이 나는 거잖아요. 100만 배의 갭이 있는데 똑같은 세금을 내면 왜? 1억 버는 사람도 쌀은 사 먹을 거야. 면세로. 쌀은 사 먹을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버는 쌀은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똑같이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면세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실기하실 때 딴 것을 가지 말고 계산서란 말이 나오면 아 면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14일자 회계부서 직원이 회계 실무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 공과액 80만 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11월 14일자 유형은 당연히 매입의 면세고요. 공급가액이 얼마였습니까? 공과액 80만 원 그랬죠. 자, 거래처는 뭐 한국회계학원인가 이렇게 됐고요. 80만 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는 알아서 안 떠요. 거래처 한국회계학원하고 분개를 해야 되는데 분개는 여기서 뭐 할까요? 현금만 있으니까 현금 하시면 돼요. 현금. 현금 하면 컴퓨터는 어떻게 나와요? 하면 매입이니까 돈 준 거죠. 그래서 출금전표에 입력이 됩니다. 출금전표에. 출금전표에 상품샀니? 얘는 참 한결같아요. 사와는 거 무조건 상품이라서 가요. 얼마만큼? 80만 원만큼 상품 샀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수정해야겠죠. 얘야 상품 산 거 아니야? 뭐 산 거예요? 오케이. 뭐 샀다고요? 교육 훈련비를 돈 주고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 훈련비. 자벨의 교육 훈련비라고 수정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좀 이따 실기 해보면 더 쉬워요. 실기로 해보면. 실수로 해보면 더 쉽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고 아 이렇게 돌아간다 하실 것 같아요. 자, 11월 15일 해비농원에서 매출 거래처 기업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공급가액 10만 원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면세에 대한 내용 하고 있으니까 매입의 면세입니다. 공급가액 얼마?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액은 당연히 안 나와요. 부가세액은 당연히 안 나와요. 해피농원이라고 그랬나요? 해피농원이 나오고요. 분개는 뭐 한다고요? 분개는 현금 하시면 돼요. 현금 지급에 따랐으니까. 매입에 든 거니까 무조건 뭐 나온다고요? 출금에 나오면 출금에. 출금 전표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나오고요. 차별에는 얘들은 바보니까 뭐 나온다고요? 상품 샀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상품.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내가 사온 건 상품이 아니잖아요. 맞죠? 뭐예요 이거는? 얘는 접대비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차별의 접대비라고 수정합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할 때 1차 농수수 임산물 미가공 이런 건데 화분은 뭐예요? 1차 농축수 임산물 맞죠? 맞습니까? 근데 화분은 자 상수에 보면 위에 있는 화분은 풀떼기 있죠. 풀 낭 같은 거 보면 풀떼기 이거는 면세가 맞는 것 같은데 밑에 뭐는 말 그대로 화분은 만들어낸 거니까 원래 따지면 뭐예요? 과세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는 건 뭘 파는 거예요? 난초를 팔기 위해서 화분이 밑에 따라오는 거죠. 주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같이 면세를 갈 수도 있고 혹은 면세 물건이 과세를 될 수도 있습니다. 되시겠나요?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공부하시면서 보시길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좀 쉬고 갈게요. 자, 16일자 도구 갤러리에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 공급가액 30만 원 발급받았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공급가액 얼마라고요? 공급가액 30만 원. 당연히 부가세액은 없고요. 부가세액은 제로고요. 자, 주의할 거 이거 뭐냐면 종이 계산서 받았죠. 그럼 전자 입력하는 칸 있죠. 거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핸드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안 찍힙니다. 분개는 뭐 하나요?
중개는 혼합으로 가시죠. 혼합으로 하시면 얘가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차압에 뭐 나온다고요? 상품. 바보야. 상품 아닌데 얼마요? 3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수정만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차압의 상품 아니야? 뭐로 가야 돼요? 오케이. 접대비. 차압의 접대비야. 접대비. 대배를 못 가요. 그렇죠. 차압의 상품이 아니니까 대배 뭐 한다고요? 대배는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이 와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30만 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굉장히 미칠 듯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자꾸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고 와서 하겠습니다.